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단법인이랑 재단법인 중에 어떤 법인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저는 실제 비영리법인을 직접 설립해서 10여 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업무 운영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설립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꿀팁을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기준까지 2025년 최신 법령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꼭 보시고 여러분 단체에 맞는 법인을 선택하세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중심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심입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법인입니다. 협회, 학회, 동호회 같은 조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구성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40조에 따르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는 것만으로 설립행위가 완성됩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서 그 재산으로 특정 목적을 계속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장학재단, 문화재단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민법 제43조에 따르면 정관 작성과 함께 반드시 재산을 출연해야 설립행위가 완성됩니다. 재산 출연이 없으면 아무리 정관을 만들어도 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설립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정관 작성이 곧 설립행위인 반면 재단법인은 정관 작성 및 재산 출연이 설립행위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민법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규정하는데 둘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설립의 본질, 재산 요건, 운영 방식에서는 크게 달라집니다. 설립 자본금 기준은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실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점은 민법상 구체적인 최소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영리 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즉, 사업 규모와 분야에 따라 주무관청의 재정적 기초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경우 기본 재산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무소 임차보증금과 예산의 10% 운영자금 정도만 있어도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세 500만 원짜리 사무실이면 보증금과 운영자금 1,500만 원 정도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지 재산의 모임이 아니다 는 본질적인 법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중에서 엄격한 편입니다. 분야별로 상이하지만 최소 2,5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법인은 3억 원, 문화예술, 체육, 보건동복지는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재단법인 기본재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반적 기준으로는 최소 5억 원 이상이 관례입니다. 다만 명시된 법규가 아니라 관례이므로 특수한 경우는 주무관청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은 다릅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운영재산은 목적사업비나 운영경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입니다. 실제 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정확히 이 본질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들의 회비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완화된 기준의 주무관청이라고 해서 재산이 없어도 무조건 설립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설립 후 자체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니 꼭 실무적 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실제로 본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입니다. 학술연구협회나 업종별 협회 같은 유형의 사단법인 설립 사례를 보면 보통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회원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발기인은 보통 3명 이상 7명 정도로 구성하는데 너무 많으면 인감날인 받는 것이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설립허가 심사 때는 사업계획서와 정관이 가장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심의 기간은 보통 서류 보완 2, 3회를 거치면서 약 3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되는데 서류를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면 1, 2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설립 신청하는 경우 절차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공증받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사진도 함께 찍어서 실제로 창립총회가 열렸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주무관청에서 이 부분을 엄격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설립 허가를 받은 후에는 3주 내에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건 민법 제49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등기 완료 후에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서야 시중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어떨까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경우를 보면 설립자의 의사를 장기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이라는 특징이 명확합니다. 설립자 생전부터 장학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기본 재산을 출연합니다.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총회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설립자의 의사를 정관에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운영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의 재산 출연으로 설립되고 설립자의 의도를 장기적으로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이라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설립자가 10억 원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10억 원이 기본 재산이 됩니다. 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면 이자로 약 1년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수익금으로 해마다 수십 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설립자가 이 돈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만 사용하라고 정관에 명시하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설립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의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재단은 계속해서 같은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학과 구분 없이 모든 대학생을 지원한다로 변경하고 싶거나 해외 유학생도 포함한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싶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관의 변경 방법이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목적 달성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은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설립자의 철학과 의도가 담긴 유산입니다. 이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 시 기본 재산이 5억 원 이상 필요하고 정관 작성도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관에 무엇을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그 재단의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설립자는 이미 돌아가셨어도 재단은 그 사람의 의도를 대신해 계속 살아가는 조직이 되는 셈입니다. 헷갈리시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 잠시 정리할게요. 실무에서 본 핵심 차이점은 사단법인 설립할 때는 절차 중심입니다. 회원들을 실제로 모으고 창립총회를 진짜로 열고 의사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할 때는 재산 증빙 중심입니다. 출연할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 공증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영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민주적 운영이 핵심입니다.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죠. 구성원들이 법인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반면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습니다. 사원총회도 없습니다.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정관 변경은 정관의 변경 방법이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립자의 의사가 영구적으로 지배합니다. 많이 어려워하시는 정관 변경의 유연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설립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이 원하면 정관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총사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비교적 유연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립자가 정관의 변경 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민법 제46조에 따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주무관청 허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이름을 다 알만한 대형 기업의 재단법인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었는데 주무관청이 이런저런 이유로 매우 까다롭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재단법인은 그 성격에 있어 재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가 큰 것과 재단법인 설립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인 것이죠. 해상과 자녀재산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결의로 임의 해산이 가능합니다.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자녀재산을 사원들에게 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재단법인은 임의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정관에 정한 목적에 맞게만 자녀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산 시 유사 목적의 다른 재단에 기증한다. 이런 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요새는 사단법인도 대부분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세법상 공익법인 지정을 받습니다. 예전 명칭으로 지정기부금단체죠. 그래서 대부분 정관에 해산 시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하는 규정이 필수로 기재됩니다. 설립에 필요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 출연증서 공증 등의 절차가 별도 있지만 보통 사단, 재단법인의 기간은 비슷합니다. 주요 타임라인으로 설명해 드리면 발기인 모집은 1주에서 2주, 창립 총회 준비, 증빙 서류 준비는 약 3달 내외, 물론 단체 금손이 있으면 한 달 만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 걸리면 6개월, 아니면 해가 바뀌어서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NGBO의 직원이 많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법적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인데 일반적으로 사전 검토가 끝난 단체는 14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실사도 있고 보완 요구 있으면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등기는 약 1주에서 2주일, 이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하면 되고요. 법인에서 주거래 은행 가셔서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는 빠르면 최소 2개월 정도, 보통 3, 4개월, 조금 늦는 단체는 더 걸리겠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뭘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단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중요한 단체. 사단법인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죠. 특정인이 아니라 회원 전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경우 사단법인, 시대에 따라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할 수 있다.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싶다. 조직이 성장하면서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싶다. 유연한 운영이 필요한 경우이죠. 그래서 보통 학술연구협회, 업종별 협회, 동호회, 동창회, 전문가 단체 등이 사단법인으로 설립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으로 운영할 계획인 경우 사단법인을 택합니다. 그럼 재단법인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설립자의 뜻을 영구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장학사업, 문화유산 보존, 특정 분야 연구 지원 등의 사업이죠. 설립자 사후에도 계속 운영되어야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5억 원 이상을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재산의 수익으로 지속적 사업이 가능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방향 유지, 영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 자, 마지막으로 추가 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첫째, 재단법인이 더 좋다는 착각. 재단이 사단보다 격이 높아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목적과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해야지 겉보기로 선택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자, 둘째, 재산만 보고 결정. 5억 원 있다고 무조건 재단법인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싶으면 사단법인이 맞습니다. 그 재산을 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설정하면 되거든요. 셋째, 각 주무관청의 기준 모르고 포기. 자, 기본 재산 5억 원이 없어서 법인 설립 못하겠어요. 각 주무관청마다 기본 재산이 없어도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모르고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향후 정관 변경 고려 안 함. 재단법인은 한번 정관을 만들면 거의 못 바꿉니다.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작성하세요. 사단법인 역시도 총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 설립 시에 단체의 방향에 맞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정관 작성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첫째, 재단법인이 더 좋다는 착각. 재단이 사단보다 격이 높아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목적과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해야지 겉보기로 선택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둘째, 재산만 보고 결정. 5억 원 있다고 무조건 재단법인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싶으면 사단법인이 맞습니다. 그 재산을 사단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설정하면 되거든요. 셋째, 각 주무관청의 기준 모르고 포기. 기본 재산 5억 원이 없어서 법인 설립 못하겠어요. 각 주무관청마다 기본 재산이 없어도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모르고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 향후 정관 변경 고려 안 함. 재단법인은 한번 정관을 만들면 거의 못 바꿉니다.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작성하세요. 사단법인 역시도 총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 설립 시에 단체의 방향에 맞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정관 작성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사가 알려주는 최종 조언입니다. 팁을 많이 드리려다 보니 마무리가 안 되네요. 첫째,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겉보기가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과 목적에 맞춰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단법인이 더 있어 보여서 재단법인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정관 변경도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창립총회는 반드시 실제로 하세요. 서류상으로만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사진도 꼭 찍어두세요. 주무관청에서 실제로 열렸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서류는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보안 요구 한 번 받으면 2주에서 3주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세심하게 준비하세요. 넷째, 주무관청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기본 재산 포함하여 운영 재산과 회원 수, 실적 기준 등이 주무관청별로 다릅니다. 반드시 설립 전에 행정사와 상의 후 주무관청에 확인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2025년 최신 법령 기반의 현실적 선택 기준, 그리고 실무 중심의 설립 방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 사람 중심, 민주적 운영, 유연한 변경은 사단법인, 재산 중심, 설립자 의사 존중, 영구적 기관은 재단법인. 여러분의 단체는 어떤 법인이 더 맞을까요? 실제 공익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는 행정사의 경험을 토대로 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로 내용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별 차이점과 실제 허가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불허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영리법인 설립 노하우와 실제 운영하면서 정관 변경, 임원 변경, 후원자 관리 등 현실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정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최신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법인 설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